제가 원래 업이 이렇게 그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도 뭐 이렇게 학교에서 조금씩은 하지만 주로 이렇게 어른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이러는 업을 삼고 있는데 오늘만큼 떨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1시간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웠다 다시 만들기를 한 열대 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되게 어려웠어요. 무엇을 얘기할지는 결정을 했는데 생각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떠올랐어요. 이 생각 다이어트가 첫 번째 떠오른 거는 사실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직관에 의해서 그냥 떠올랐어요. 근데 생각 다이어트가 뭔지 그때부터 사실 했어요. 생각 다이어트가 뭐고 생각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되고 생각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론적인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이왕이면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뭐랄까 이렇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도움이 되는 것하고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것하고는 다를 거란 생각을 해서 그 갭을 너무너무 어렵게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 다이어트인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생각 다이어트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막 이거 아니야 찢어버리기 이거 아니야 찢어버리기 한 10대 번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 아들이 14일 날 제대를 하는데 오늘하고 내일 잠깐 외박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자기가 제대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실제 제대를 하면 별로 그 기쁨이 안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그냥 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자기의 성취감이 별로 없을 거라. 그래서 얘가 군대 가길 잘했구나 이런 걸 깨닫다니 생각이 들어서 너 그러면 아빠가 이날 이런 걸 하는데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되게 후회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좀 이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는 그때 얘한테도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데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되게 후회해서 아침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제 저 인제에서 버스 터미널 타고 온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마 이런 생각이 나왔는데 또 그러기에도 약간 조금 그 아빠로서 갑자기 오지 말라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 알았어 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도착할 건데 여러분에 대한 것도 좀 있지만 사실 아들한테 처음 보이는 모습인데 상당히 걱정과 우려와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실은 괜히 했다라는 후회감도 좀 밀려오고요. 게다가 제가 한 가지 약속한 건 저희 어머님이 84인데 14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이제 교회 갔다 왔냐 인사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할머니한테 절대 내가 이런 데 갔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단단히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동사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전제를 해서 동사섭과 현대과학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제가 결론을 들어가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동사섭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 동사섭으로 갈 건데 참 이걸 내가 큰 스님한테 누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큰 스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할 건데 잘못하면 또 제가 큰 스님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동사섭의 이야기가 불교적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잠깐 화면에서 말씀을 우리 큰 스님 하셨지만 현대과학에서 다 입증이 된 이야기들임을 제가 사실 강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오요 명상하고 돈막 명상 이렇게 쫙 하는데 딱 대문을 나서는 순간 막 차를 딱 운전대를 잡는 순간 몇 시지 막 이러고 다녀요. 그 맨날 이거 맨날 돈막 명상하면 뭐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뭡니까 자기가 해야 될 그 뭐 오요 명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체대원 수심 화합 작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작선이 물론 이렇게 아까 그 마지막에 네 번째 자비의 의미도 있지만 또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늘 돈망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돈망보다는 좀 쉬운 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동사사업의 이론이 현대과학으로 보면 다 입증이 됐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돈망 명상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해보시면 어떠냐라는.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되게 부끄러워요, 사실. 그게 약간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생각 다이어트가 뭐냐, 효과가 뭐냐, 생각에 대한 이해, 생각을 좀 알아야 돼요. 생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뭐냐. 그 다음에 큰 스님이 강의하실 때 많이 하신 말씀 중에 의식의 무한 확장이라고 해요. 의식이 과연 뭐냐. 제가 의식에 대한 연구를 이거 전에 사실 했었어요. 우리나라 나온 의식에 대한 책을 다 찾아봤는데 의식에 대한 정의가 수천 가지도 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의식에 대한 정의는 없다라는 것이 정의예요. 그럼 생각은 뭐고 생각은 뭐고 의식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아까 이제 촉에서 수로 넘어와서 이렇게 되잖아요. 네, 우리 아들이 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진짜. 이거를 촉해서 수 해가지고 애취하는 과정을 인식과정이라고 합니다. 인식과정. 인식은 뭐냐? 그럼 불교에서는 인식론이 있어요. 불교 인식론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뭐고 의식은 뭐고 인식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가치는 뭐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할게 요게 생각에 대한 이해고요. 그럼 생각 다이어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있어 우리 아들. 잠깐 나와봐. 나와봐. 그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와이프하고 딱 그 뭡니까 신혼여행 가서 아이를 이렇게 여기죠 명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낳고서 제 부친한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런 우여곡절 거쳐서 주영으로 했어요. 이름이 정주영이에요. 돈이라도 많이 벌어라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7월 14일에 전역합니다. 인사하고. 자, 그 전에 이제 아까 현대과학과의 만남이라서 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식이다.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질문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식이면 그러면 내가 나를 갖고 태어나는가? 지금 이 12연기에 의하면 나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로 이제 다툼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식이라는 것이 아까 큰 스님 말씀은 12연기에 의해서 행식되고 명색이 돼서 육입이 생긴다는 이 식. 돌아다니다 딱 식이 생긴다. 그러면 자 정홍천 신망은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신망이었는가 아니면 태어나서 신망이었는가를 가지고 자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 논쟁은 굉장히 오래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온 논쟁이고요. 이 논쟁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본성과 양육이라고 하는 아주 최근에 이제
논리는 저기까지 왔어요. 과연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식이 있었는가 아니면 만들어졌는가? 이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시대에 우리가 좀 들어봤을 듯한 존 로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존 로크는 경험주의자이자 계몽주의자예요. 존 로크는 지금도 굉장히 추앙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존 로크가 경험주의를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중세 시대에 왕, 그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왕도 있고 일반 서민도 있고 이렇게 일하는 일꾼도 있고 이런 계층이 원래 존재한다는 중세 시대를 반기를 들기 위해서 존 로크는 뭐냐면 야 웃기지 마 태어날 땐 다 똑같아 말도 안 돼라고 해서 블랭크 슬레이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빈서판이라고 합니다. 이 판때기가 비어 있다. 원래 태어날 때 이라고 하는 백지다라고 하는 이거와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존 로크. 그래서 존 로크가 그 당시에 경험주의를 내세우면서 중세 시대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특히 서민들한테 인기가 올라가고 지금도 백인주의, 흑인주의 얘기할 때 야 원래 인간은 똑같은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세울 때 존 로크의 경험주의와 계몽주의. 그래서 누구나 학습하고 배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존 로크의 말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냥 알고 보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박을 합니다. 야 그렇지 않아.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 뭔가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오냐면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프로이드와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까지 옵니다. 프로이드와 융은 나이가 약간 프로이드가 형이에요. 융이 연구하다 보니까 프로이드가 멋져. 그래서 가서 형님 같이 해보시죠. 딱 그런 거야.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래 와봐라 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다가 융이 프로이드를 자기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헤어집니다. 융은 나중에 어느 정도였냐면 인도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융의 궁극적으로는 윤회론을 믿습니다. 윤회를 믿습니다.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프로이드는 태어나서 0세부터 5세 사이에 그 아이가 어느 환경에 처해지냐에 따라서 사람이 평생의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양육에 손을 들어줬어요. 존 로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존 로크의. 그리고 우리 옛날에 왜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개 실험을 합니다. 종을 땅땅땅 치고 개가 오면 밥을 줘요. 그럼 나중에 개가 종만 쳐도 밥 먹으러 와요. 그러면서 스키너가 뭐라냐면 야 봐라 개도 저렇게 학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동물은 빈 서판이고 학습을 하면 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와요. 그러다가 융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존 로크와 프로이드는 그다음에 스키너는 이게 없다라는 거고요. 현대 이 불교적 12연기가 현대 철학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융하고 스티븐 핑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언어학자예요. 이 언어학자고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면 갑자기 생각나니까 언어학자 가장 유명한 9.11 터졌을 때 미국 정부를 막 비판한 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아주 세계적인 언어학자인데 이 사람이 스티븐 핑거가 책을 내요. 빈서판이라는 책을 내요. 이건 존 로크가 원래 인간은 백지야라고 한 건데 스티븐 핑거가 빈서판이라는 책을 내면서 야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흘러 들어왔냐면 이 빈서판을 쓰면서 스티븐 핑거는 뭘 가져오냐면 뇌과학을 가져옵니다. 뇌과학은 최신의 과학이죠. 그러면 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스티븐 핑거와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식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신망은 뭐냐? 식이 50%고요. 촉수를 통해서 발생한 이게 50%예요.
그래서 최근에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인지과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50%는 원래 유전적으로 타고나. 원래 식이 있는 거야. 그리고 10%는 환경이고 40%는 개인의 노력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대세는 이 빈서판 이게 거의 폐에 가깝고 이게 승에 가깝습니다. 이게 승에. 현대과학적으로 오면서 그래서 식은 존재한다. 단지 50%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너무 내가 엄마 아빠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걸를 통해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바뀌는 게 유를 통해서 바뀝니다. 유를 통해서 바뀌어요. 그 바뀌는 원리는 이제 또 뇌과학에서 가소성이라고 하는 뇌가 바뀌더라. 뇌가소성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전자가 바뀌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계에 대한 얘기고요.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사실은 촉수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촉수유에 관한 얘기. 그러면 생각 다이어트란 뭐냐? 한 달 전 됐나요? 이거 메일로 보내준 거예요. 즉비 10분 해탈해서 메일로 왔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즉비 그죠? 즉비라는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다. 자, 하늘이라 말하되 하늘만이 아님을 알고 하늘은 높다라고 생각하되 하늘은 높다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늘은 개념의 상이고 하늘은 높다는 명제의 상이다. 발생할 까닭이 없다. 하늘은 개념의 상이고 하늘은 높다는 명제의 명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만들고 개념의 명제를 만들어서 명제가 만들어지는 순간 뭐가 되겠어요? 사실은 개념과 원래는 개념과 명제 사이에는 사실은 여기에 가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높다라는 것은 내가 높다라는 것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으면 하늘은 높은 거고 하늘에 대해서 좀 나쁜 감정이 있으면 하늘은 뭐예요? 찌푸르뜨뜨뜨뜨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어떤 명제를 붙이냐는 이미 거기에 내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좋고 나쁨, 싫고 좋음 이런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즉비는 이미 이게 너무 순간적으로 가니 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즉비죠. 하늘이라고 하는 명제의 삶에 개념의 삶에 이렇게 발생할 일이 없다. 그냥 itself죠. 영어로 하면 itself. 그것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것 사실은 그것. 그게 어디서 생기냐? 촉수에 의해서 생기겠죠. 촉수에 의해서 생기겠죠. 촉해서 내가 그 수를 받아들이면 이런 개념과 명제가 생기겠죠. 개념과 명제. 그런데 잠깐 여기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잠깐 죄송한데 사실은 여기서는 큰 스님은 이걸 개념 그다음에 이거를 명제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하늘이라고 딱 보는 순간 이거는 하늘이라고 이름했죠. 이 개념이 맞아요. 하늘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예요? 촉이죠. 이걸 심리학이나 현대 과학에서는 지각한다 그러죠. 지각한다는 게 촉이 지각이에요. 지각이라는 거예요. 이 지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요 개념과 명제가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것. 이게 사고죠. 그다음에 뭐 동사서벌 다 해보신 분들은 아직 개념 이전에 이게 실체 사고와 가치 사고와 불만 사고가 생기죠. 실체화하죠. 사실은 실제는 하죠. 실제는 하는데 우리가 실제하는 것에 개념을 붙임으로써 뭐가 돼요? 실체화하는 거죠. 불교의 인식론에서는 제가 나중에 잠깐 나옵니다만 불교의 인식론, 불교는 정말 과학적이에요. 불교의 인식론에서는 지각과 추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각하고 추리하는 거예요. 지각하고 내가 이걸 거다라고 추리하는 과정이라고 인식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각하고 추리하는데 하늘이라는 걸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늘은 높을 거라고 실제 얼마나 높은지 보셨어요? 재봤어요? 안 재봤지만 추리하는 거예요. 추리하면서 뭐가 돼요? 실체 사고가 되고 가치 사고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못 가지니까 가지지 못하니까
진치가 생기죠. 어리석음과 탐함과 욕심, 분노가 생기죠. 욕구가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죠. 이런 번뇌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게 오늘. 왜냐하면 번뇌 구조가 사고의 흐름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촉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약간 제가 변형한 게 밑에 무슨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뺐다는 뜻이에요. 촉, 육근과 육경에 의해서 촉이 되면 수가 되죠. 수는 뭐예요? 아까 우리 동영상에 봤지만 안입이 설신이, 그죠?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입, 혀, 그 다음에 몸, 촉각이죠. 촉각. 그 다음에 의, 생각이 뭐래요? 법을 만나고 색, 성, 향, 미, 촉, 법을 만나서 수를 하죠. 수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수를 하는 순간 거기에 생각이 들고 가치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촉수구조에서의 말씀은 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수의 수위를 높여라. 수의 수위를 높여라. 수의 수위를 높이는 방법은 뭐냐? 생각을 줄이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생각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심리학자가 정말 멋있는 명제를 말했어요. 신념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신념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념대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자기 행동을 내 신념이라고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를 신념과 믿음, 생각을 갖는 것은 이 수를 자꾸 낮게 수의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생각을 덜하면 수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이 생각 다이어트를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늘 했더니 야, 생각 좀 하고 살아 이랬어요. 지금은 생각을 버려 이런 얘기하죠. 생각이 너무 많어. 강호도 악수 둔다고 생각을 줄여. 요즘 생각이 복잡해. 생각만큼 잘 안 돼. 남을 의식하지 마. 의식적이라 좀 해봐. 인식의 틀, 의식을. 뭐 이런 무한한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과연 저게 똑같은 뜻일까? 다른 뜻일까? 이런 책들이 근데 무수히 많아요. 서울대 황능문 교수가 논문을 연구를 하면서 몰입이라고 하는 황능문 교수를 제가 그 무슨 치유학회 가가지고 저는 동사섭 얘기를 하고 황능문 교수는 와서 이 몰입을 얘기해요. think hard. 저 몰입을 얘기하면서 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이 1, 2권을 다 읽기도 했지만 진짜 석 달인가 몇 달을 꿈에서도 생각했대요. 연구가 이게 안 되니까 꿈에서 생각,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그냥 계속 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게 몰입이죠. 몰입. 그게 몰입이에요. 이 몰입은 행복론의 가장 대가 중에 한 사람이 칙센트미하이 칙센트, 이름이 되게 길어요. 체코 사람이라서 그래요. 칙센트미하이 칙센트라는 사람이 만든 플로우라고 하는 몰입, 이것도 몰입이에요. 플로우. 이 몰입과 비슷합니다. 이 몰입은 칙센트미하이 칙센트 몰입은 완전히 나와 대상이 하나가 돼서 시간이 가는지 세상에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되어,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빠져 있는 상태. 이 몰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몰입과 이 몰입이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몰입이 너무 뜨니까 사람들은 이 몰입이 굉장히 살아가는데 좋은 사고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생각 다이어트는 이것도 해야 돼요. 일을 할 때는. 그러나 생각 다이어트의 핵심은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몰입이 될 수 있는데 진정한 몰입은 동사섭에 의해서는 돈망의 상태가 진정한 몰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 오픈 포커스 브레인에서 보면 이 몰입도 이 몰입의 이 생각에는 네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 몰입도 그 중에 하나고 편식하지 마, 이것만 하지 마, 이거 하다가 돌아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진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예비고사를 본 세대예요. 굉장히 이 연식이 오래된 고물이 되는 사람인데, 근데 공부한다고 사전을 이렇게 한 장을 외우면 찢어가지고 씹어서 버렸어요. 그렇게. 그래서 야, 저는 완전 미친놈이라 했거든요. 저 미친놈 아니야?
근데 진짜 미쳐가지고 정신병원 갔어요. 한 C 정도 갔나? A, B, C를 하고서는 진짜 미쳐가지고 정신병원 갔어요. 이 몰입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진짜 미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포커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 포커스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생각에 대한 우리에게 좀 그 뭐랄까요,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 다이어트란 뭐냐? 생각 다이어트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몸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몸 다이어트를 하면 이게 균형 잡힌 식단, 5대 영양소가 있죠.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 지방, 단백질. 골고루 먹으라는 거죠.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잘 골고루 섭취해라. 일상생활을 하고 적당한 운동, 근력 운동. 그러니까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이 있죠. 생각 다이어트는 뭐냐? 생각 다이어트는 시간 관점에서 보면 느리게 행동하는 것과 공간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이 있든 균형 잡힌 주의가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주의예요. 균형 잡힌, 이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균형 잡힌 주의. 균형 잡힌 식단처럼 우리가 균형 잡힌 주의. 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촉 하려면, 지각하려면 주의해야 돼요. 주의. 촉하려면, 촉과 주의는 사실 같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빵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봐야겠죠. 이게 뭐예요? 촉과 주의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주의가 균형 잡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은 조절인데요. 프레임 변경과 기쁨을 만들고 본노를 조절한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일단 시간 관계상 뭐 다른 것들보다는 이렇게 좀 가지고 왔어요. 생각 다이어트 효과는 뭐냐? 아인슈타인입니다. 생각을 포함한 이상의 모든 것은 무한 에너지가 응축된 무의 공간에서 탄생한 에너지 덩어리뿐이에요. 이건 에너지 덩어리뿐이고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제자인 붐이라고 하는 양자 역학자는 뭐라 하냐면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피어오른다. 그러니까 그냥 놔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무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잡고 있는데 생각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무에서 와서 무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거기에 뭐를 해요? 애하고 취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냥 놔두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걱정거리의 40%는 뭐예요?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한 것이에요. 나머지 60% 중에 반, 30%는 뭐예요? 이미 일어난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22%는 지극히 사소한 거. 그래서 그 발생해도 크게 영향 없는 거. 그 다음에 4%는 걱정한다고 바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 그리스 사태 어쩌지? 걱정해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한 3, 4일 전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대단한 걸 느꼈는데 아들이 한 40대 정도 보이는 아들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같이 셋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점심때. 근데 부모님 연세가 제가 보니까 한 7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야 그리스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큰일 났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그리스 때문에 말해 나라에 말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70이 넘으신 분이 그리스 사태에서 막 걱정을 해가 제가 저분들이 나보다 그리스 사태를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왜 물론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서 뭐 바뀔 수 있는 건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태에서 걱정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만 실제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4%뿐이 없어요. 4%. 근데 우리가 그 4%를 가지고 나머지 이 4% 말고 이 나머지 96%까지 다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계속 그러고 산다라는 거죠. 자, 뭐 좀 아시겠죠? 보시는 분들 계시. 뇌파는 저렇게 구성이 되죠. 우리가 흔히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이럴 땐 뭐예요? 베타파입니다. 베타파. 뇌는 뒤에 나오지만 뇌는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가 네 부분을 안 해요. 앞에 있는 전두엽,
위에 있는 두정엽, 뒤에 있는 후두엽, 옆에 있는 측두엽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요. 잠깐 혹시 자녀를 키우는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드리면 원래 인간의 뇌는 파충류의 뇌에서부터 진화했다고 보통 봅니다. 파충류의 뇌에서 진화해서 포유류로 가서 인간의 뇌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척추와 척수가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딱 쓰잖아요. 개도 이렇게 보면 등뼈가 있잖아요. 척추와 척수가 있잖아요. 자, 약간 대화를 잠깐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좀 기질이 있어서 잠깐 대화를 약간 옮기면 메르스는 뭐죠? 이게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 근데 바이러스는 1898년이니까 얼마 발견된 지가 안 됐어요. 인간보다 먼저 지구에 산 게 뭐냐면 박테리아죠. 세균. 박테리아, 세균.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138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고 우주가 빅뱅이 일어났죠. 우주가 빅뱅이 일어났죠.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태어났고 35억 년 전에 이제 생명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20억 년 전쯤에 뭐가 나타나면 다세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 500만 년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보면 정말 작은 거예요. 138억 년 전에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빅뱅이라고 하는 게 살면서 많은 진짜 이게 어떻게 돼요? 무한 팽창을 하죠. 근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 무한 팽창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 상상해. 우주가 팽창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우주가 이렇게 있는데 팽창하면 이 바깥에 원래 있었던 건가? 이거는 3차원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요. 4차원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주가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팽창이 멈추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팽창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어느 순간 멈춘대요, 팽창이. 풍선하고 똑같아요. 풍선을 확 불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빅뱅 이전으로 순간적으로 팍 된대요. 그럼 우린 다 어떻게 되겠어요? 없죠. 그냥 없어지겠죠.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35억 년 전에 세포가 생깁니다. 하나의 세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포가 생기면서 뭐가 생기냐면 박테리아가 생겨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뭘 안에 갖고 있냐면 인간처럼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DNA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에 공생해서 살죠. 왜 공생하면서 살게 되냐면 인간이 박테리아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구는 산소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산화탄소로 살아가는 거예요. 식물들이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식물은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뱉잖아요. 그런데 박테리아도 원래는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걸 산소 세계로 바꿔버렸어요. 지구로. 그 박테리아가 세상에서 못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서 어디 살아요? 장에 살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와 지지난주 일요일 날 아침 7시인가에 SBS 한번 가서 보세요. SBS 다큐 스페셜 보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요. 이 박테리아, 장에 사는 박테리아는요, 우리 체중의 약 20%는 박테리아의 무게예요. 그리고 이 박테리아가 없으면 이 박테리아는 크게 두 가지죠.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죠. 다 어디 살아요? 여기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장에서 박테리아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병원에 가면 우울증이 걸려 정신병원에 가면 의사가 세라토닌이 나오는 약을 줍니다. 세라토닌이 뭐냐면 명상을 하면 나오는 평안함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세라토닌 나오면 우리가 숲속을 다 걸으면 좋다라고 하는 느낌은 세라토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라토닌의 95%를 어디서 만드느냐? 80%를 어디서 만드느냐? 장에서 만들어요. 뭐가 만들어요? 균이 박테리아가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균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튼튼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 그래요. 우리가 단전호흡을 하잖아요. 단전호흡 할 때 단전은 어디 있어요? 이게 장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을 튼튼히 하게 돼. 80% 세라토닌이 우리 몸의 면역력의 95%를 어디서 만드냐? 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장에서. 그러니까 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설명하려면 다시 돌아올게요. 전두엽, 두두엽, 후두엽, 측두엽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는 베타의 뇌파를 가져가죠. 이거는 이렇게 뭐 평상시 삶을 살죠. 근데 이 베타파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 친구처럼 그렇게 돼요. 베타파를 계속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몰입의 순간, 너무 일을 빠져들었을 때 순간이 이 상태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주 낮은 명상이나 이런 데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게 뭐예요? 알파파죠. 알파파. 그 다음에 좀 더 체면, 그 다음에 심 깊은 명상, 잠자는 성인, 아동, 이건 세타파고요. 우주의 에너지와 붙는, 우주 합일되는 상황은 델타파예요. 델타파. 그러니까 사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어디를 안 쓰냐면 거의 그죠? 거의 여기가 쓰겠죠. 잠잘 때는.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면서 낮에 깨어있을 때 어떻게 해요? 거의 여기만 쓰는 거죠. 여기만 쓰는 거죠. 그래서 생각 다이어트의 핵심은 뭐냐면 이 네 가지의 뇌파를 의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냐? 그 가능성을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떤 방법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 다이어트를 하면 뭐가 좋으냐? 생각 다이어트를 하면 일단 나 집착이 사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어지면 아까 수의 경지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무엇보다도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서 마음 건강이 되고요. 그다음에 생각 다이어트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은 늘리고 코르티졸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양의에 가면 뭐라 그래 다 스트레스 이러죠. 그러면 야, 그 의사 돌팔이야. 왜? 아니 스트레스가 원인이래. 뭐 정확한 원인을 얘기를 못해. 근데 맞아요.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그 스트레스는 코르티졸이나 또는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이 호르몬에 나오는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코르티졸은 이 수와 A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이 코르티졸을 줄일 수가 없고요. 세로토닌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 다이어트를 통해서 코르티졸을 줄이고 세로토닌을 늘려야 됩니다. 이건 몸 건강. 왜? 아까 말씀드렸죠? 장이 튼튼해야 돼요. 장이 튼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 건강, 평온과 사랑. 이거는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죠. 우리가 뭐 동사습에 늘 했던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각에 대한 생각을 잠깐 좀 생각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생각 다이어트로 넘어갈게요. 생각이 가면 뭐냐? 이나스라고 하시는 분은 꿈꾸는 기계의 진화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번역이 됐어요. 저게 왜 여러분들 책을 가보면 요즘은 신책도 살지만 헌책도 팔아요. 근데 새 책보다 헌책의 값이 이렇게 비싼 경우가 몇 개 있죠.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새 책보다 헌책이 한 6배, 7배 비싼 다시 재판을 안 하는 그 정도로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분은 생각은 진화적으로 보면 내면화되는 움직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포는 아까 세포가 이렇게 인간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단백질이죠. 세포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의 특징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항상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뭔가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움직여서 이 척추가 있고 이 뼈 척추가 있죠. 그 사이에 척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니까 이거 슈퍼맨 했던 사람이 척수를 다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반신을 못 쓰잖아요. 그건 뭐예요? 신경세포라고 연결되어 있는 척수가 신경세포로 연결된 척수가 망가졌으니까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데 도로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를 보호해야 될 이유는 그리고 고든 자세를 하라는 이유는 척추는 뭐예요? 뼈가 척수를 보호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고든 자세를 안 하면 척수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 이 도로가 신경계통을 연결하는 얘 뇌가 명령을 내려서 사지를 움직이는 건데 이 사지를 움직이는 이게 도로가 망가질 가능성이 큰 거죠. 뼈가 척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척추가 있으니까 척추가 중요한 이유는 뼈라서 중요한 이유는 척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척수가 망가지면 신경계통이 망가져서 감각을 읽어줄 수 없고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란 뭐냐? 이렇게 뭔가 들어오면 세포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가지고 척수를 통해서 뇌로 올라가요. 뇌로 올라가서 뇌에서 뭔가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반응하는 거는 뭐냐면 반응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응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반응한다라는 거는 왜 이런 우리 뇌세포에는 뇌세포가 있죠. 이 뇌세포가 있는데 뇌세포에는 시냅스라고 하는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뇌세포가 다 이렇게 누워 있다가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 딱 들리면 청각 또는 시각 또는 뭐 후각이 됐든 딱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이 촉이 돼서 수가 되는 순간 이게 어디로 가냐면 뇌세포로 가서 세포와 세포 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포와 세포 간에 연결이 되는데 연결한 애가 연결 부위를 뭐라 그러냐면 시냅스라 그래요. 연결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 연결이 되면서 그 연결된 것이 반응으로 나타나서 주목을 지는 거는 근육 운동에 의해서 반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순간 가는데 차가 와. 그럼 시각으로 정보가 들어오죠. 딱 시각 정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시각 정보로 가서 뇌에 있는 이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해마라는 게 있어요. 해마 아시죠? 기억력 할 때 맨날 나오는 해마가 갑자기 확 어떻게 작용을 해? 시냅스가 붙는 거예요. 시냅스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딱 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전두엽에서 저 자동차 위험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게 붙고 그게 어디서부터 해마에서 자동차는 위험한 거야 라고 여기다 불러줘요. 그러면 그래 자동차 위험한 거야 하고 전두엽에서 명령을 내려요. 어디다가 다리에다가 피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돼요? 0.00001초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을 제어할 수 없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제어할 수 없어요. 전제는. 그래서 시냅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시냅스가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아요. 이 뇌에 이 껍데기가 피질이라 그래요. 자,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인간에는 파충류 포유류 인간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뇌가 포유류보다 좋은 이유는 전두엽 때문에 그래요. 전두엽 때문에 제가 이 얘기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전두엽이 발달되면 그 자식 똑똑해. 그럼 참 머리가 좋은 놈이야. 야, 걔 진짜 그 뭔 잘 하겠어. 이렇게
지혜롭다, 똑똑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어디서 오느냐? 전두엽에서 오는 건데요. 전두엽이 피질이 두께가 있어요. 전두엽 피질, 우리 옛날에 있죠. 어렸을 적에 태어났을 때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뒷장구 만들잖아요. 뒷장구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머리 좋다 그러잖아요. 이건 뻥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뻥이고요. 실제로는 앞머리가 튀어나오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전두엽이 튀어나오면. 근데 무조건 전두엽이 튀어나와도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요. 이 전두엽이 태어나서부터는 잘 발달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태어나서는 인간도 여기 포유류 정도에 그쳐요. 그래서 인간에 딱 태어났을 땐 포유류 내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전두엽이 발달되는 거는 9세. 9세면 언제예요?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해서 한 15세. 이때까지 전두엽 피질이 발달합니다. 이때 피질이 발달하면 머리가 좋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뭘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자꾸 좋은 걸 경험시켜야 돼요. 근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것처럼 생각은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세포가 움직여서 세포가 들어온 움직임이 여러 세포가 움직여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러이러 여기 있는 뉴런, 여기 있는 뉴런, 여기 있는 뉴런, 여기 있는 뉴런, 해마에 있는 뉴런들이 막 붙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거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전두엽에서 판단을 해서 명령을 내리면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뇌의 활동인데 뇌의 활동 중에서도 뭐냐? 그냥 세포의 움직임에 불과한 거예요. 세포의 움직임. 이게 지금까지 나온 뇌과학에서 보는 최신에서 얘기하는 생각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의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선생님 맨날 의식이 무한확장, 의식의 무한확. 도대체 의식이 뭐야? 근데 심리학에서는 의식과 무의식. 야, 남 의식하지 마. 이 의식과 이 의식은 같은가? 무의식과 이 의식은 같은가? 큰 스님의 의식은 뭐지? 이래서 찾아봤더니 의식이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놓은 의식에 대한 정의는 크게 네 가지예요. 하나는 상식적으로 그냥 아침에 깨어나서 이렇게 잠에 들 때까지 이게 다 의식이다. 근데 이렇게 마치 이래 되면 기억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는 의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은 이렇게 합니다. 직원 응급실에 가면 글래스고 혼수 상태 지수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쫙 재봐요. 전기적으로. 그래서 3점이면 혼수 상태고요. 15점이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형태론적. 이거는 형태론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신경 단위적. 지금 얘기한 거 이런 거죠. 이거가 이제 신경 단위적.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데카르트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해서 마음과 몸을 이분화시켰죠.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것에 반기를 든 사람이 길버트 라일이죠. 길버트 라일이라는 철학자. 야, 말도 안 돼, 웃기지 마. 몸과 마음은 하나야. 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연결돼서 나온 것이 유물론입니다.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렇고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적으로 이렇고 의학적으로 이렇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혼재해서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큰 스님이 생각하는 의식의 무한학정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무한학정은 이것과 이것이 합쳐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뉴런은 무한해요. 뇌세포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적으로 뇌세포. 아인슈타인이 자기 뇌에 몇 프로만 썼어요? 2%, 3%못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하다라는 것이 뇌세포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봐도 무엇인가를 느끼고 싶어하는 무엇. 이게 뭐예요? 수죠, 수. 요게 아마 의식에 대한 걸 좀 봤고요. 불교의 인식론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각과 추리로 나눠집니다. 지각과 추리. 진짜 불교는 명확해요. 지각과 추리. 그래서 지각하는 거는 언어가 없이 분별 없이 저것, 이때 보이는 것, 이거는 여기까지는 사실은 실제론이에요. 여기서 추리하는 게 실체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아까 큰 스님은 계속 그거잖아요.
무의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무의는 유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하니까 없음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긴 있죠. 있음에 뭐예요? 추리를 하지 않아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절대 평등의 사고를 갖는 것. 이게 사실은 무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각은 하는 거죠. 이거는. 이게 뭐예요? 여기에요. 여기. 수고 여기가 지각이에요. 불교 인식론에 의하면. 그리고 그 다음이 추리인데 추리는 뭐예요? 애취유가 생기는 게 추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실제론이에요. 실제합니다. 존재하죠. 아, 왜 이게 없겠어요? 있죠. 이거 있죠. 그러나 여기다 추리를 하면서 아, 이게 왜 안 나오지? 아이씨, 후졌네. 이건 뭐 이미 추리가 되는 거예요. 추리. 그러니까 실제론과 실체론의 거리 건너가는 이것이 불교 인식론에서 보면 지각을 하는 거죠. 지각. 그러니까 지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신경세포에서 반응이 자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해마가 있어요. 해마가 있고요. 하나만 더 하면 여기 해마가 있고 요 하나 또 뭐 있냐면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편도체. 해마와 편도체가 우리 인간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해마는 기억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마가 기억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해마는 기억 장소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억 장소는 아니고요. 해마는 뭐냐면 왜 우리가 컴퓨터를 하면 압축 파일을 하잖아요. 압축을 하거나 압축을 풀잖아요. 압축 파일을 만들거나 압축을 푸는 게 해마예요. 수없이 많이 들어온 정보를 쫙 풀어가지고 자기가 압축해서 딱 몇 개의 핵심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 해마예요. 또 풀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풀거나 압축하거나 이거 해마예요. 그러니까 해마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개인적 해마에 따라서 압축 정도가 다르고 압축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경험이 같아도 기억은 다른 거는 뭐냐? 해마가 그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해마가. 그래서 여기서 추리가 일어나는 과정은 뭐냐면 해마를 포함한 뇌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기억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만들어요? 애와 취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애와 취. 그러면 생각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본론을 빨리 말씀드려야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생각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 뭐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천천히 행동하기인데요. 천천히 행동하기. 이거는 아까 세라토닌을 얘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기와 그 다음에 천천히 걷기, 천천히 먹기가 세 가지인데요. 천천히 생각하기는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걸 들었냐. 우리가 생각이 느낌보다 앞서는 거예요. 생각이 느낌보다 앞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느낌이 먼저 메커니즘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이 느낌보다 앞서요. 무슨 얘기냐면 자,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 이런 거죠. 다이어트를 하는데 밥을 이렇게 있으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 천천히 생각하기라는 게 뭐냐면 밥을 먹으면 우리는 천천히 생각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항상 이렇게 반만 먹어야지. 이건 뭐예요? 생각이에요. 밥만 먹어야지 생각. 근데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는 방법은 천천히 먹어야지 생각 자체는 뭐예요? 이미 아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거. 전두엽의 작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베타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생각하기는 뭐냐면 그냥 알파파로 내겨놓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밥을 천천히 먹는 거예요. 밥을 천천히 먹으면 생각이 없이 뭐가 오냐면 포만감이라고 하는 뭐가 와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느낌이 알려주는데 우리는 뭘 갖고 살아요? 생각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다이어트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뇌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냐면
뇌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냐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저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0.015초 만에 결정을 해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어떻게? 내 해마가 작동하는 기억에 의해서 저렇게 생긴 놈은 못 믿을 놈이야 라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처럼 생각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기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으로 결정하기 전에 느낌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늦추면 느낌이 옵니다. 생각을 늦추면 느낌이 와요. 원래 그 천천히 생각하기에 끝자락에 있는 게 뭐냐? 명상이죠. 천천히 생각하기. 천천히 생각하다 하면 생각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게 명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일상생활에서는 천천히 생각하자. 천천히 생각하자라는 것은 생각을 천천히 하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천천히 생각하면 느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느낌이 나를 지배. 그러면 그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를 높은 쪽으로 고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와 치를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수를 높이는 방법은 생각을 줄여서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느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너무 빨리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천천히 걷기. 걷는 것은 좋은데 빨리 걷는 것보다 천천히 걷는. 발바닥은 뭐예요? 발바닥은 뇌예요. 발바닥에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뇌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천천히 걷자. 그 다음에 천천히 먹자. 이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세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느리게 행동하기 세 가지이기도 하지만 현대 정신과 의사들이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아까 얘기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긍정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고도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세 가지가 천천히 생각하기와 천천히 걷기, 천천히 먹기로 됐고요. 근데 생각의 흐름은 이게 생각의 흐름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의 흐름은 원래 아까 파충류의 뇌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위로 올라가면 포유류의 뇌로 되고 포유류의 뇌가 인간의 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뇌가 아까 그려져 있지만 포유류의 뇌도 전두엽을 빼고는 우리 뇌와 비슷해요. 파충류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파충류의 뇌.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건 아까 얘기한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인간의 뇌가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두엽이. 대뇌의 피질에 있는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재미난다고 봐야 되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생각의 흐름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밑에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는 삶은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에요? 파충류의 삶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파충류의 삶과. 그러니까 전두엽이 두껍다는 얘기는 전두엽이 두꺼운 얘기는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는 거고요. 전두엽이 얇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오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제 와이프 후배 부부하고 저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제 와이프 후배가 그 남편이 검사예요. 근데 아들이 맨날 쌈박질을 해가지고 뻑하면 경찰서 가는데 검사가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가 막 흥분을 잘하고 뭐 좀 그의 얘기는 불의를 못 참는다라는 건데 이렇다는 게 너무 흥분을 잘하고 그런데 제가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정신과 병원에 가면 전두엽 두께를 재줄 거다. 한번 재봐라.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얇을 거다. 그랬어요. 술 먹으면서 장난으로. 진짜 정신과 병원 가서 쟀어요. 의사가 그러는 거야. 전두엽 두께가 너무 얇다는 거야. 전두엽 두께 얇으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해요. 합리적인 판단을 못해요. 이게 제가 내릴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리게 생각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메타인지라 그래요. 내 생각을 조종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느리게 하면 메타인지가 작동을 해요. 또 하나가 뭐냐, 메타 정서가 있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기분이 뭐지를 느낄 수 있으면 내 행동이 절제가 되고 정제가 되는 거예요. 이 메타인지와 메타 정서를 작동시키는 거는 생각을 느리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휙 올라가서는 휙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분노 조절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분노 조절법 중에 하나가 화가 확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15초간 그 상황을 벗어나라 그래요. 왜? 15초 정도 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충분히 반복적으로 돼서 그 자식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네. 나지사 명상이 확 올라가지는 않고요. 나지사 명상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잠깐 그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려면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는 안 돼요. 뇌의 흐름은 상향식과 이렇게 하향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데 100% 뻥입니다. 다 이렇게 살아요.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충동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산다고 이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밝힌 사람이 이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카너만이라는 분이 받았는데 이걸로 받은 거예요. 야, 인간은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분이 경제학상을 받냐면 경제학이 다 틀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경제학은 다 뻥이야. 인간은 합리적인 소비를 해.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게 쓸 거야. 이렇게 합리적 이거 다 뻥이야. 웃기지 마. 그냥 10,000원? 야, 이걸 뭐 하지? 야, 한잔 할까? 그냥 한잔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리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느리게 생각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느리게 생각해야 파충류처럼 안 사는 거예요. 느리게 살면, 빨리 살면 파충류랑 똑같은 거고요. 근데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인간이 500만 년 전에 살았는데 500만 년 전부터 사는 거 보세요. 인간이 집을 짓고 산 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인간도 집을 짓고 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부시럭 끓으면 어떻게 돼요? 야, 여러분 지금 집을 짓고 집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는데 뭔가 창문 여는 소리 같은 삐까닥 소리가 나. 그럼 어떻게 해요? 후다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나가봐 이런 남자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생존을 위해서는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보호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진화한 거예요. 이게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향식으로 계속 익숙되어 있는 거예요. 상향식으로 익숙되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이거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려면 천천히 살아서 하향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천천히 해야 돼요. 뇌를 다 쓸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5대 영양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오픈 포커스. 이게 왜 제가 이걸 갖고 나왔냐? 오픈 포커스를 얘기했냐면 큰 스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야, 오픈 포커스 브레인이란 책 봤어? 그래서 그게 뭡니까? 야, 그게 돈망이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게 이제 이걸 제가 책장 사라는 건 아니니까요. 책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진짜 책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동사섭에서 하시면 다 돼요. 이게 이제 사시면 이렇게 명상하는 오픈 포커스 브레인이라고 하는 CD를 줘요. 근데 이 명상법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썩 탁월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오픈 포커스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막 힘든 사람을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관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 마음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냐?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주의가 필요한 거. 주의는 지각과 같이 움직여요. 지각, 주의, 지각. 그래서 관심이 마음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음의 작동이에요. 마음이 작동하려면 주의가 있는데 주의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자, 아까 칙센트 칙센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플로우나 서울대 황롱문 교수가 얘기한 몰입은 다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면 핸드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야, 이 스마트폰 어떻게 만들어졌지 하고 이 스마트폰을 뜯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거 계속 보는 거야. 이 대상과 나만 있어. 오로지. 대상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돼서 이것만 보는 거야. 이것만 보는 거. 이게 몰입 상태예요. 몰입 상태. 이게 몰입 상태야. 우리가 얘기한 몰입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할 때는 대부분이 아까 베타파가 막 나오는 거 이건 여기예요. 여기. 대부분의 일을 할 땐 여기예요. 그 다음에 운전할 때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데 물론 초보 운전은 말고 운전이 능숙했을 때는 여기예요. 뭐냐? 운전하면서 얘기도 하고 전화 받으면 안 되지만 전화도 받고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분 담배 이게 뭐예요? 여러 가지를 객체와 내가 분리돼서 여러 가지들을 동시에 일어나지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멀티태스킹이 원래는 뇌는요. 멀티태스킹을 못하게 돼 있어요. 뉴런이 여러 개가 붙어서 생각을 여러 개 하는 게 아니에요. 담배 피는 거 잠깐 했다가 뇌가 끊어져서 다시 운전하는 거 붙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다가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운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멀티태스킹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운전도 하면서 나는 얘기도 할 수 이건 뻥이에요. 운전하면 운전만 하는 거, 얘기는 얘기하면 그게 순간적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할 뿐이에요. 순간적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근데 보통 여자들이 멀티태스킹을 잘한다 하잖아요. 여자들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변심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잘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이게 분리 넓은 일. 이건 그냥 하찮은 일, 익숙한 일이에요. 이거는 뭐냐? 좁은데 분리다. 이건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 그러면 이 꽃 잠깐이지만 이걸 꽃 보는데 뭐 몰입처럼 막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잠깐 집중하자. 이것만. 이게 뭐예요? 좁은 분리형이에요. 좁은 분리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알파파, 세타로 내야 될 게 뭐냐? 합일 넓은 형이에요. 이게 뭐냐? 그냥 우주를 전체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들이나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돼요? 들과 산이 나와 하나가 되면서 평온함 되는 것. 이게 뭐예요? 넓은 합일형이에요. 나와 환경이 하나가 되고 뇌파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오픈 포커스의 핵심이 뭐냐? 이 네 가지를 골고루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너무 여기에 몰입되어 있거나 이걸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느리게 생각하냐 느리게 먹기를 하다 보면 이거 사실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창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창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선생님이 야 오픈 포커스에 돈망이 있더라. 근데 저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돈망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죠. 왜냐하면 뭐 우주도 없음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경지라고 이분은 말씀하시는데 여기까지고 돈망보다 더 높은 경지라고 보고 어쨌든 내가 세상과 하나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대 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평등하게 되는 그래서 뭔가 가치 체계가 무너지면서 다 평등하게 되는 세상 이게
그 느낌으로 체험하는 것, 이게 여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막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뭐 고3이라고 공부만 시키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아빠 나 잘하지 이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공부하면 이거 해야 돼요. 집중하면 이거 해야 되고, 집중하면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그다음에 뭐 걸어갈 때 천천히 걷기 하면서 이런 쪽을 또 하고 습관된 행동. 이래서 걷기도 천천히 걷으면서 분리 넓은도 하고, 그다음에 산이나 들에 가서 이런 뭐 넓은 합일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뭐 선택할 일이 있어서 좁은 분리도 하고, 일할 때는 좁은 합일도, 이 네 가지를 골고루 지휘를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픈 포커스의 핵심이에요. 다양한 주의. 이게 이건 약간 제가 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매시말로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1966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미셸 박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애들한테 뭡니까 매시말로라고 하는 요 맛있는 과자를 주고 너 이거 15분 동안 안 먹으면 나중에 가서 요만큼 더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3분의 1은 못 참고 먹고 3분의 1은 참고서 2배를 먹고 3분의 1은 중간에 무너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 매시말로 실험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요. 나중에 얻게 될 미래 목표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 참은 애들 15명 그 3분의 1이 참았는데 걔를 봤더니 매시말로에서 눈을 딴 데 돌리는 거야. 그래서 딴짓 하는 거야. 막 먹고 싶지만 그건 무슨 얘기야? 아까 제가 가치 사고 번뇌 구조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보면 보고 있다 좋다 싶다요. 선생님 말 있다 좋다 싶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있다 좋다 갖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을 보는 순간 욕망을 못 견디는 거니까 주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산시키라는 얘기예요. 내가 막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잠깐 기다려 하고 분산시키는 주의를 이게 나중에 이 실험이 유명하게 된 건 미셸 박사가 8년 후를 쟀어요. 8년 후를 쟀더니 15분을 참은 아이들이 SAT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고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딸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동을 참지 못한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빠른 사고를 해서 빠른 판단하는 상향식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병폐예요. 그러니까 느린 사고를 하고 느린 사고가 억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를 집중하지 말고 돌리라는 얘기예요. 돌리라는 얘기. 이게 주의를 딴 데 돌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느리게 행동하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주의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큰 선생님 맨날 말씀하는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갈게요. 프레임은 원래 심리학에서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프레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프레임에 유명하게 나온 이유는 장님이 코끼리 만질 때 꼬리 만진 사람이 로프네 코끼리는 이렇게 자기가 본 세상의 관점에 얽매여서 그게 뭐예요? 아까 애 취에 의해서 형성된 유가 만들어내는 까짜라잖아요. 까짜. 근데 그거가 전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그거 뭡니까? 유태교 종교 지도자인 뭐라 그러죠? 유대교의 랍비 얘기가 나오죠. 랍비한테 어떤 청년 둘이 이제 논쟁을 벌이죠. 그걸 랍비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래서 이제 논쟁을 벌이다가 가죠. 그래서 A라는 친구가 가서 랍비님, 그래서 왜? 랍비님 근데 질문이신다. 그래서 뭔데? 랍비님 근데요 저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펴도 됩니까? 랍비가 화를 팍 내죠. 이 새끼가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펴? 기도가 얼마나 신성한데 화를 팍 내죠. 그래서 애가 와가지고 야 랍비님 머리 크게 화내는데 큰일 났으니까 B가 이상하다고 가죠. 랍비님 그럼 웬일이냐 했더니 근데요 담배를 피면서 기도를 해도 됩니까? 그치 기도는 밥 먹을 때도 하고 똥 쌀 때도 하고 언제 하는 게 당연히 담배 필 때도 기도해야지.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긍정이 되고 부정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상황은 사실은 다 하나의 코끼리인데 그걸 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긍정과 부정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게 프레임의 되게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에 갇힌 사고, 뭐 제가 한 5분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어떤 과학자가 벼룩에 쥐는 다리에 있다 그러고서는 다리를 자르고선 뛰어 그런 거예요. 못 뛰잖아요. 봐, 얘가 못 들으니까 못 뛰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다리를 자르고 뛰라고 그래서는 못 들었다. 야, 봐, 얘는 쥐가 다리에 있으니까 못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갇힌 사고, 자기의 프레임에 갇힌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프로크루스 테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시이 나오죠. 이 프로크루스 테스트는 뭐냐면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다가 프로크루스 침대에 누입니다. 그래서 프로크루스 침대보다 길면 톱으로 다리를 자르고요. 짧으면 늘리는 아주 나쁜 신이죠. 이게 이제 프레임에 갖고 있는 그 자기의 갇힌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사고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프레임 사고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그 한 끗 차이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 끗 차이. 앞에 건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약간 말씀드릴게요. 좀 중요한 얘기인데 앞에 건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끗 차이. 프레임은 이거라고 봐요. 프레임은 그냥 내가 하는 그 사고의 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사고가 사고의 틀을 만들고 사고가 만데 행운과 행복에 대한 사고를 하죠. 우리가 네잎크로바는 뭐죠? 행운이고 세잎크로바는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근데 행복 속에서 행운을 찾으려고 하는 거라는 것도 있죠. 근데 제가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건 사실 자존심과 자존감인데요. 요즘 제가 이렇게 그 회사원들 만나면 이게 너무 자존감들이 떨어져 있고 자존심만 센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존심을 사실은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존심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존심만 높아지고 자존감은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과 투쟁으로 되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승패와 성패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는 비교되는 거니까 승자와 패자가 있는 승패고요. 성패는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전적 목표가 있는데 그걸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개인적 차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패론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승패론으로 가서 누구와 이기고 짐의 사회를 자꾸 가는 이런 프레임,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프레임을 좀 이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프레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까 느리게 행동하게 하고 주의, 4가지 주의를 갖자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프레임 이렇게 3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느리게 행동하기, 그다음에 주의 4가지, 그다음에 프레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요 3가지 방법론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뭐 한두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거는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제가 한 얘기를 계속 끌고 가지 못하고 막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오요 명상이라든가 또는 뭐 주조세 바람일에 보면 이런 것도 보면 뭐 이 지족 명상 같은 거 하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나지사 명상을 하면서 상대를 이해하는, 상대를 수용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뭐 행복은 당연히 뭐 우리가 돈막 명상이나 지족 명상하면 나오는 거죠.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긍정의 사고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 느리게 하기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몸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동사섭의사고는 모든 명상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꼭 이렇게 약간 그거를 현대과학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생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먹고 걷고 생각하는데 느리게 먹고 느리게 생각하고 느리게 걷고 늘 우리가 뭔가에 몰입하고 집중한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이런 말을 적어 드리고 싶어요. 가끔인보다도 하여튼 뭐 자주 산만해지자. 산만해지는 것이 뭐냐면 아까 오픈 포커스에 넓고 합일형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그 산만해질 필요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프레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제가 15번 고친 거 내용치고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시간은 좀 지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한 가지 정도는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동사섭을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큰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들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